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요.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함께할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의 저자 토미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15년간 15만 명 이상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도대체 운이란 무엇일까? 운 좋은 사람이 정말 따로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보기에도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분명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공통점은 생각과 행동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따라한다면 운 좋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운이 좋아지고 싶어 할까요? 바로 걱정거리나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저자는 타고난 운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다고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해온 정신과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말하는 인생이 잘 풀리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한 가지를 뚜렷하게 깨달았어요. 바로 당연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운이 좋아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대별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대단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성실함이어도 충분합니다. 폭음, 복식,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두뇌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일도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스님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착실함, 다른 사람과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정도는 충분히 유지해 줘야 합니다. 둘,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운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즉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자리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중요한 프로젝트만큼은 꼭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 지각하지 않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운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셋,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을 이야기할 때 돈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운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중에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관리와도 연계되어 있는 법이라고 해요. 이런 점에서 도박이나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내야 할 돈은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원하는 옷을 살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선택지가 줄어들겠죠. 돈이 없으면 대학에 합격해도 진학이 불가능할지 모르고 유학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돈이 없어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삶의 다양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는 탓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는 겪어본 분들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운이 좋아지는 3가지 습관 이해하셨나요? 운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시간을 잘 지킨다. 돈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이 3가지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지기 위해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을 좌우한다고 해요. 분명 많은 시간을 이리저리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쉽게 마음을 결정해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러보세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함께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가요? 모여서 한탄만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의 운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줘도 귀를 틀어 막습니다. 아, 저도 그거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전에서 어떤 전문가가 안 좋게 얘기하던데 진짜 확실한 거예요? 이미 이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라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실행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노트에는 X표가 그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운 좋아지는 행동을 들으면 이런 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안 된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정보가 동기부여가 돼서 실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나도 실천할 수 있겠고 아님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운이 좋아질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 탓만 하는 사람 옆에서 잘 될 가능성은 당연히 낮겠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친하게 지내는 상대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좋은 운을 갖고 오는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오는 건 아닙니다.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을 좌우하는 그 이상이 되듯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운이 나빠지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이럴 땐 부정적인 기분의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슬럼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슬럼프 과정을 보자면 먼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럼 자동적으로 틀림없이 이번에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암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죠. 다음은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부정적인 기분의 악순환, 즉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부정적인 학습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틀림없이 이번에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부분을 끊어내면 됩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의식적으로 멈춤을 만드세요.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이 울리면 먹이가 나오는 조건으로 학습을 한 개는 벨이 울리기만 해도 침을 질질 흘립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걸 해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학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세요. 어떻게? 강제로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두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하루 정도 내가 하는 걱정을 멈추거나 이것마저 어렵다면 최소 1시간이라도 다른 일을 하며 먹이를 환기하세요.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어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화된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는
느슨해지는데요. 이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세요. 전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 전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이 힘을 긍정적인 변화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지 못할 때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흐름을 바꾸고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며 좋은 운을 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이 말 안에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힌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힌트는 지금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저절로 지금은 나쁠 때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느낀다면 지금에서 벗어나도록 해보세요. 때론 이럴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지요. 때문에 다른 방법도 알아볼게요. 둘째, 흐름이 바뀐다고 믿으세요.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방법은 흐름이 바뀐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어제는 나쁜 날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하루라는 단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운의 흐름이 다르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나빴던 운의 흐름이 내일은 좋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하자 라며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교회나 절에 가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셋째,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잘 돼야 해 라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올 때는 딱히 잠이 안 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어느새 잠들어 버릴 때도 많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것도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한다,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결국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운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이를 생활에서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압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튼 그냥 운이 좋아지면 좋겠어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에게 무엇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운 좋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도 좋구나, 부럽다, 저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해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지인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대학 동기가 회사 입사해 첫 월급을 받았다며 한턱 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정말 부러우신가요? 어쩌면 자신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고 결혼에는 당장 뜻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유학을 준비 중인 터라 사실 취업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자동 반사적으로 남 얘기라면 그저 부럽다, 좋겠다 같은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하면 그에 맞는 생각도 행동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운이 좋아질 리도 없겠죠. 둘, 운이 좋은 사람은 흔들림도 없습니다. 첫 번째 특징과 이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앞의 특징과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어온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졌는데 지나온 것들로 꽉 막혀 있으니 무슨 일이든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혹은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운이 좋아지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상대에 대한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선 박탈감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의 결과만을 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그저 타고난 행운아로 정의하지 마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을 정확히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기 위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운은 결국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운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미 저자의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와 함께 했습니다. 되게 읽기 편한 운에 대한 책이에요. 운과 운명에 대해서 엄청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분이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지금 심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의 마음을 행운을 통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심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운이 좋아지기 위해선 어떤 마음으로 바꾸고 어떤 실천을 해봐야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운의 흐름을 바꾸는 사소한 행동 모험과 마음을 다질 수 있는 만트라도 정리되어 있어서 따라하면서 운의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책을 주기적으로 계속 읽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다양한 책들을 읽지만 이따금 꼭 때마침 저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을 만나게 돼요. 오늘 함께한 책이 저에겐 그랬어요. 마치 정신 차려, 다시 일어나, 중심을 잡아 하고 저에게 메시지를 안겨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래, 정신 차리고 다시 집중하자 라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때마침 만난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다시 힘을 내서 좋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